네, 글로벌 웨신 센터입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은행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 통해서 GDP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Goldman Sachs cuts GDP forecast because of stress on small banks, which are key to U.S. economy. 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은 헤드라인 코멘트 그리고 외신의 평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 인출 사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올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다 엄격한 대출 기준은 총 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최근 분기 긴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GDP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1.2%로 하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자금 인출 등으로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될 경우에는 총 수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률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중소형 은행들은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출의 어떠한 영향도 중소형 은행 일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압박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은행들이 예금 인출에 대비해 유동성을 보존하기 위해 대출에 더 보수적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출 기준의 강화는 총 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미국 상업 및 산업 대출의 50%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또 거주용 부동산 대출의 60%,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80%, 또 소비자 대출의 4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출을 할 때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보유하게 되는 현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대출량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Wholesale prices post unexpected decline of 0.1% in February. Retail sales fall. 네, 도매 판매 그리고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월 도매 물가가 감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다시 고조가 되는 듯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뜻하는 PPI는 전월보다 0.1% 하락했는데요. 이는 0.3%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던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다르게 조금 더 예상외로 하락 전환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 1월 상승률 0.3%보다도 완화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4.6% 상승하면서 1월의 5.7%에 비해서 오름폭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도매 물가인 PPI는 일정 부분 일반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날 발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 지수에도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근원 PPI는 전월보다 0.2% 그리고 전년 동월보다는 4.4% 오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근원 P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1월에 0.5%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까지 함께 엮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2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4%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공식적인 데이터로 발표가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깜짝 증가세인 3.2%를 기록한 이후 크게 뒷걸음질한 결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했던 시장의 전망치와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5% 증가했지만 1월의 2.3%보다는 오름폭이 줄어드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이날 발표는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하고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를 다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추이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K will not enter a recession this year, Finance Minister Jeremy Hunt says in budget speech. 네,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이 경기 침체에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영국 정부가 올해 예상과 다르게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연 10% 이상이던 물가 상승률도 연말에는 연 2.9%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의회에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영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산 책임청 전망을 인용을 하면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에 그칠 것이기는 하지만 작년 가을에 내놓았던 전망치인 마이너스 1.4%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작년 4분기 연 10.7%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말에는 연 2.9%까지 낮아지는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나랏빛은 내년에 국내 총생산의 92.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레미 헌트 장관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국 경제를 의심한 사람들이 틀렸음이 입증이 됐다며 우리는 건전성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hina's post-COVID year gets off to a disappointing start.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데이터는 모멘텀을 가속화하기보다는 꾸준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번 지표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 지표를 토대로 2월의 지표가 1월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CNBC 보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만 본다면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약간은 알쏭달쏭한데요. 우선 수치부터 먼저 전해드리자면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15일 이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과 2월 이렇게 3.5%를 증가하면서 전월에 마이너스 1.8%를 웃돌고 시장의 전망치와는 일치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던 소매 판매 추이가 반등세로 선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설 연휴를 감안을 해서 1월과 2월을 묶어서 집계를 하는데요.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변화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올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수치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의약품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19.3%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약품 소매 판매가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확산했던 유행성 독감과 코로나19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올해 초부터 이 중국 경제의 반등을 이끌었던 소비는 의약품 구매가 늘어나서 나타난 효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한 전문가의 평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 소매 지표의 큰 축이었던 자동차의 경우에는 9.4% 감소했는데요. 전월 0.7%에서 마이너스 전환을 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중점 소비 활성화 대상 중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차 등 자동차를 지목을 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큰돈을 쓰기에는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등세로 옮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안을 뜯어봤을 때 이 소비를 주도했던 부분이 의약품이었고 그때는 독감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큰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가 필요하다는 평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